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2차전지 음극재 중에서 이 흑연 음극재가 아닌 이 실리콘 음극재를 개발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현재 포르쉐 타이칸에 채택이 된 사례도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이유를 좀 알아보면서 대주전자재료의 반기 보고서도 같이 한번 체크를 해보자, 이런 내용들을 들을 텐데 한번 보시죠. 일단 1분기 보고서까지만 지금 나와 있으니까 1분기 보고서의 이 매출 비중을 보시게 되면은 MLCC 관련된 매출이 한 50%, 그리고 2차전지 음극재 관련된 매출 비중이 16%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에서 이 기업을 볼 때 이 MLCC 업황이 갑자기 꺾이면 안 되겠죠. 그리고 2차전지 음극재에 대한 탑라인 성장이 얼마나 더 빨리 될 수 있느냐, 그리고 구조적이냐, 이런 부분들을 봐야 하는데, 우선 이 MLCC를 보기 위해서는 이 삼성전기의 컴포넌스 코어를 좀 참고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신금투 보고서에서 나와 있는 건데, MLCC가 21년도 출하량이 회복 중이다.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으로 크게 나쁠 건 없고, 중장기적으로는 전기차랑 아다스가 확대됨에 따라서 전장용 MLCC 성장률이 증가할 것이다. 그래서 지금 현재 MLCC 관련된 업황은 당장 부러질 만한 요인은 없다라고 보시는 게 맞는 거죠. 그리고 2차전지 음극재로서 지금 포르쉐 타이칸에 채택이 된 사례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지금 이 기업이, 이 대주전자재료가 기술이 어느 정도 검증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는 게 맞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이제 나온 보고서들 두 편을 볼 텐데, 이 NH투자증권이 이제 5월 달에 나왔어요. 5월 달에 이제 나왔던 내용에서는 여기 이제 내용을 보시면 2차 전지 실리콘 음극재 시장은 한 3개 정도의 회사가 지금 차지하고 있는데, 대주전자재료가 시장 점유율 한 10%를 하고 있고, 2차 전지 음극재 매출은 캐파가 늘어나게 되면서 매출 비중은 확대가 될 것이다. 그리고 이 실리콘 첨가물 투입이 계속 증가할 것이다. 근데 이제 이 보고서에서는 이 실리콘 투입이 왜 증가하는지에 대해서 어떤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가 나타나진 않았어요. 그냥 이제 단순하게 이제 캐파가 증설된다. 19년도 20톤, 40톤, 월 40톤, 21년도 월 80톤, 그리고 22년도 월 150톤으로 증가한다라고 이제 시장이 되고 있으니까, 시장에서는 이거 캐파만 늘린다고 무조건 들어간다고 생각해야 되는 건가? 뭐 이렇게 이제 고민을 이제 했던 거죠. 그러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의 어떤 수요가 있다 보니까 주가가 이제 같이 연동돼서 올라가다가 최근 들어서 굉장히 급격하게, 5월달에 나온 보고서인데 움직이지 않았잖아요. 최근에 이제 2차전지 주가가 좋을 때 같이 한번 움직이고 이제 또 횡보를 하고 있는 구간입니다. 그런데 이 보고서에서는 구조적으로 실리콘 음극재가 늘어날 수밖에 없는 요인에 대해서 기재가 안 돼 있었어요. 그러다가 이 삼성증권 보고서를 보니까 시장에서 좀 이해가 좀 더 잘 된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 국내에서는 뭐 유일하게 실리콘 음극재를 생산하죠. 나머지 회사들은 뭐 외국 회사들이니까. 근데 실리콘 음극재가 필요한 이유가, 최근에 이제 그 실리콘계 음극재가 기존의 어떤 흑연계의 실리콘을 혼합해서 리튬 이온 용량을 10배 이상 늘린다고 하네요. 그래서 이제 급속 충전이 가능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배터리 성능을 높이는 건데, 이 대주전자재료가 이제 세계 최초로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에 성공했다라고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용화된 실리콘 음극재는 이게 뭐 제가 단위를 모르겠는데, 이 정도 5 정도의 혼합물로서 저장 용량을 한 15% 정도 증가됐다. 그리고 동사는 또 현재 실리콘 농도를 10 WT%로 확대하기 위해서 연구 개발을 LG화학과 진행 중이다. 지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LG화학이랑 진행하고 있고, 중국 고객사도 CATL인 것 같은데 CATL이랑 테스트를 하고 있다. 그리고 향후 이제 더 늘리기 위해서 목표로 하고 있고, 이 실적 성장이 될 것 같다. 그러면은 캐파 늘리는 게 다 채워질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첫 번째는 지금 포르쉐 타이칸 정도에 적용되고 있는데, 고가 차량에서 추가적으로 전기차 모델에 또 적용될 수 있고, 그리고 심지어 음극재에서 이 침투율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되고 있죠. 거기에 더불어 제가 최근에 이제 나온 중국 기사 보니까 흑연 전용의 어떤 음극재 가격이 막 상승하고 있나 봐요. 그래서 흑연 파운드리 견적이 막, 이게 지금 제가 한글로 바로 바꾸다 보니까
중국어를 바로 한국어로 구글 크롬으로 이제 번역을 한 건데, 어쨌든 내용을 보면은 작년 4분기 비교해서 그 단가가 많이 올랐다. 그래서 배터리 그 제조업체들의 원가에 부담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내용인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이제 제가 이 부분은 실리콘 음극재가 이제 점차 혼합물로서 좀 더 투입되면서 흑연의 어떤 비중이 좀 줄어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되면은 원가도 좀 더 절감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래서 흑연 음극재 가격의 어떤 상승은 결국 실리콘 음극재에 대한 수요가 점차 늘어날 수 있는 어떤 요인이 되지 않을까. 이게 이제 저의 또 아이디어고, 뭐 이게 아이디어가 아닐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제 그 신규 업체 진입은 일단 제한적인 상황이고, 뭐 더 들어올 수도 있겠지만 이미 LG화학 파우치 배터리를 통해 실리콘 음극재 상용화에 성공했다 보니까 충분히 이제 외형 성장할 것 같은데, 일단 공장 증설은 22년도까지 150톤으로 확대를 할 거고, 상황 봐서 추가 증설할 수 있다. 그렇게 되면 250톤까지 된다. 월 기준으로. 그래서 전체 매출 비중을 일단 가이던스 기준으로는 2022년도에 한 27%까지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지금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어떤 기술의 변화가 있다면은 기술의 변화를 통해서는 이 밸류에이션이 통상 더 프리미엄을 받는 재평가될 수 있는 요인이 있지 않을까,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 분기 실적도 1분기 실적도 굉장히 잘 나온 거예요. 이 기업 입장에서는 1분기 실적이 과거 대비해서 신고가였고, 이제 2분기 실적이 궁금한 거죠. 1분기 대비 2분기가 얼마나 잘 나올까. 1분기가 이제 50억을 찍었죠. 과거에 이제 한 번도 50억을 찍지, 최근 뭐 과거 2020년도 기준으로는 50억을 찍어본 적이 없는데, 연간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연간으로도 뭐 영업이익이 지금 갑작스럽게 폭발하는 어떤 구간으로 들어가게 됐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실리콘 음극재의 영향인 것 같은데, 실리콘 음극재 이익 비중이 거의 뭐 높다라고 우리가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 보면은 이 밸류에이션도 지금 이 내년 실적 기준으로는 한 35배라고 지금 나와 있는데, 이번 분기 실적이 2분기 실적이 반기 실적이 이제 발표가 되면은 이 반기 기준으로서 2분기 실적을 발라내서 봐야 되는 거고, 2분기 실적으로 봤을 때 나노 사업부의 이익이 더 커지고 있는 모습이 나온다면은, 지금 현재 다른 어떤 2차전지 기업들 중에서 양극재는 그냥 외형 성장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이 전방의 어떤 성장 때문에 밸류에이션을 프리미엄을 받는다고 하면은, 이 대주전자 재료는 음극재 시장에서의 그 기술 변화로 인한 침투에다가 그리고 외형 성장, 이렇게 두 가지의 어떤 요인이 혼재되어 있어서 충분히 이제 밸류에이션 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지 않을까. 게다가 숫자가 나오고 있지 않느냐. 이게 이제 뭐 저의 생각이라서, 한번 이제 대주전자 재료를 음극재에서는 투자할 만한 회사가 이 회사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뭐 한솔케미칼도 있을 수 있겠는데, 한솔케미칼도 있을 수 있겠는데, 어떤 기술 변화에 따라서는 이 실리콘 음극재라고 하는 포인트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 대주전자 재료가 가장 좋은 투자처이지 않을까,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으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